김동주 시인하고 한 반에서 공부했죠. 황수론 작가는 하나님 선배였는데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지식의 미래를 더하다 클래스 온. 100년의 지혜가 담긴 김형석 교수님의 인생론 이번 시간에도 함께 하실 텐데요. 다정하고 깊은 삶의 지침들을 다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첫 출발을 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멀리 앞을 봐서 지식도 뒤지지 않고 인격도 올라가고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 사랑의 스승도 될 수 있고 이걸 다 갖추고 나니까 이제는 나도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거의 언젠가 하니 6.25 전쟁 때문에 부산 피란인 가서 쭉 살다가 휴전이 되면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는 그겁니다. 교육은 중고등학교 교육이 가장 소중한데 학자로서 학문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고등학교에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넓은 사상계에 영향을 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대학으로 가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했습니다. 많이 이제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한 학기 동안 제가 휴학을 좀 학교를 쉬게 기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세 대학에 시간 강사로 한 학기씩 나가봤습니다. 그 세 대학에서 나를 시간 강사를 써보고서 이 사람은 우리 젊은 교수를 모셔오겠다 하면 성공하는 거고 시간 강사를 그냥 끝나게 되면 내가 대학에 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고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세 대학에서 다 우리 대학에 전임으로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하나에 이제 연세대학교로 가서 30여 년 동안 이제 교수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제 인생을 살아온 동안에 내가 내 인생의 먼 앞날을 위해서 30 중반까지는 내가 나를 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단계로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자기 완성입니다. 내가 한 사회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출발할 수 있을까 그런 준비를 다 갖추고 이제 연세대학교 가니까요 참 행복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가 목표이기 때문에 내가 출세한다, 내가 무슨 감투를 쓴다, 내가 총장까지 올라간다 그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 제자들이 자라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하니까 그래도 제가 아마 많은 제자를 키웠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대학에 무슨 처장이 되고 총장이 되면 강의를 못합니다. 강의를 못하고 이제 학교 행정을 하게 되는데 저한테도 그런 책임이 오게 되면 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교수다운 교수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총장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오히려 총장보다 더 존경받는 교수가 되고 싶고 연세대학교에 가서 한 25년 동안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60이 되게 되면 많이 늙은 줄 알았습니다. 정년이 된다 하면 그건 굉장히 늙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나도 그때까지 살 수 있나 그만큼 일할 수 있나 그랬는데 내가 해갑이 되니까 하나도 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5년 후에는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년 동안 좀 더 열심히 일 많이 해야겠다. 그래서 정년될 때까지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나니까요. 65세 정년이 됐습니다. 대학에서 우리 정년퇴직하는 교수들 가지고 이제 송별회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인간이 이제는 늙었으니까 더 필요가 없으니까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65세가 돼가지고 정년을 되고 쭉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하나도 늙은 게 없어요. 공부도 더 하고 싶고 일도 더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것만 아니고 일이 되는데 왜 가정으로 돌아갔냐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 철학과가 중심이 돼가지고서 성별 파티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나 오늘 늦둥이로 연세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졸업생은 사회 나가서 일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내일부터는 대학을 떠나서 사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표현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롭게 정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시간도 뺏기고요. 또 다른 일도 해야 하니까 마음대로 못했는데 독서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글 쓰는 시간도 많아지고 발표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대학에서 강의는 없었지만은 사회단체라든지 혹은 또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군 정신교육 지도도 좀 도와주고 그러니까 방송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사회활동을 더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하고서 한 10년쯤 지나서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꼭 내게 변화가 왔는데 그 어떤 변화인가. 대학에 있을 때에는 강물에 사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 안에서 사는 물고기는 좁게 삽니다. 그러다가 정년돼 가지고 대학을 떠나서 사회에 나오니까 강물에 있던 물고기가 바다에 나온 것 같아서 한없이 넓고 하늘을 많이 있고 또 멀리 살고 싶은 생각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오니까 나 자신이 더 많은 일하고 더 내 인생을 넓힐 수가 있다 말이죠. 그래서 80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80이 조금 넘어서 82세쯤 됐습니다. 국회에서 무슨 좀 와달라고 하는 기회 때문에 국회의사당에 간 길이 있습니다. 같이 초대받아서 온 교수가 안병욱 교수, 김태길 교수입니다. 우리 다 아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그 우리 셋이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우리 인생에도 계란에 노른자에 같이 행복하고 보람있고 그때가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언제쯤이었을까. 80 넘도록 쭉 살아보니까 그게 언제였던가 말이죠. 처음에는 다 50부터 시작했던 것 같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일을 많이 하지만은 표현하기가 좀 이상합니다만은 인간적으로 철이 들지는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철든다 하는 것은 내가 나를 믿을 수 있는 나이가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줄 수 있을 만한 철은 들여야 합니다. 우리 셋이 쭉 생각하다가 그래도 60은 돼야 한다. 60쯤 되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사회가 인정해야 될 때입니다. 그럼 60에 시작했으면 몇 살까지인가?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은 늙지 않습니다. 성장이 멎으면 늙습니다. 그러니까 60에서부터 몇 살까지 성장했는가? 학문적으로나 여러 가지를 봐서 60에서 75세까지는 성장했다. 김태길 선생이 한국인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76세에 나왔습니다.
나도 철학 교수로서 4권의 책을 꼭 남기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대학에 있을 때 썼습니다. 3권은 다 대학 끝난 다음에 썼습니다. 70대에 썼습니다. 그러니까 75세쯤까지는 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하는 나이가 언젠가 60에서 75세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80 넘었으니까 더 성장은 못할지 모르겠다. 더 성장은 못할 것 같지만 이게 이제 연장은 해야겠다. 다시 내려가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노력해서 이거 연장하는데 언제까지 연장할 수 있을까? 90까지 연장해보자. 우리 항상 바쁘고 그러니까요. 90에 우리 셋이 한 번 다시 만나는 때가 되게 되면 성공했다 생각할 정도로 연장해보자 그랬습니다. 근데 김태길 선생은 90 조금 전에 세상 떠났는데 자기는 다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문화사업도 남겨놓고 끝냈습니다. 안병옥 선생님은 93세에 돌아가셨는데요. 92세 때 마지막 텔레비전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그때도 나라 걱정이에요. 나라 걱정을 많이 하고서 하여튼 93세에 돌아갔으니까 90까지는 간 셈입니다. 나도 90까지는 갔습니다. 근데 미안합니다만 이제 내가 늙었다 하는 생각은 90 될 때까지도 뭐 꼭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애국의 가연도 계속해 나가고요. 유럽 여행도 그냥 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이 그랬는데 90이 되니까요.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민구하니 이제 늙었다. 왜? 내 주변 사람들 다 세상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인생도 될 수 있으면 아름답게 마무리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끝내는 방법이 뭐냐? 나한테 주어진 일이 끝나면 늙었다. 이제 끝난다. 그래서 이제 맡은 일 끝내고 맡은 일 끝내면 나도 늙어서 끝날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 않대요. 이 일 끝나면 또 저 일이 생기고요. 그 일 끝나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일 끝내려고 하니까 또 자꾸 일이 찾아오니까 아 이거 봐라. 늙긴 늙었지만은 일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가는 데까지 가야겠다 말. 그래서 내가 힘껏 생각하는 구안이 95세까지는 한번 가보자. 그리고 그냥 이랬습니다. 현재 95세가 되니까 늦긴 늙었어요. 내 정신이 늙은 건 아니고요. 인간적으로 늙은 건 아니고요. 몸이 늙었어요. 이 몸이 말을 안 듣네. 걷는 것도 힘들고요. 청각도 약해지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람이 늙는다고 하는 게 순서가 있구나. 신체가 먼저 늙고 정신적으로 늙고 그 다음엔 인간적으로도 이제 난 늙었다 하면 끝나는 거라구나 말이죠. 그리고 그냥 그래서 주어진 일만 하는데 97세 때입니다. 그 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독자가 많은 책을 쓰고 베스트셀러죠. 그 책을 쓰고 또 문화면에서 제일 활동 많이 한 사람 10사람을 뽑아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10사람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른 사람은 몇 살인가 하고 봤더니 전부 60대 후반에서 70대 전반 그 중반까지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보고 하는 말을 믿고 하니 너 아직 안 늙었다. 남이 인정해 주는데 왜 늙었다고 생각하냐고 말이죠. 아직 안 늙었다 말이야. 그런데 왜 그 10사람 가운데 끼었는가 하고 생각해 보니까 미안합니다. 사상은 내가 앞섰습니다. 그래서 내 사상을 그냥 유지하기만 하면 100살까지는 갈 거다 말이죠. 자신이 좀 생겼습니다. 100살까지 갈 거다. 99세가 됐을 때입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칼럼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논설위원들 쓰는데 같이 써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나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끼어가지고
밀려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년이나 사셨는데 지나간 얘기 좀 써달라고 말이죠. 그러면 하겠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많아졌습니다. 그 책이 2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 권은 중국어로 번역이 돼서 중국의 독자가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해도요, 100살 넘어서 쓴 책이 중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중국 독자를 가졌다. 그러면 그냥 일을 계속해야지 멈출 필요가 없겠다 말이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고맙게 생각하는 게 민구안이 내가 나이 들어서 쓴 책이기 때문에 50대 이상쯤 독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뜻밖의 30대들도 이번에 나온 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정신적으로 젊으면 독자들을 젊게 대할 수 있다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누가 나보고 100세 넘도록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사니까 괜찮으세요? 그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목적만 있으면, 일만 있으면 100세 넘어도 괜찮다고. 그러나 목적도 없고 일도 없으면 몸이 말을 안 듣고 고통스러우니까 각오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내게 주어진 1년이 옛날 10년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아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로 2가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내가 나를 완성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고, 그 다음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가정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인생을 시작해서 40년은 사회 속에서 사회를 위해서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공부하고 나를 키우게 되면 앞으로 100세까지는 누구나 다 자기가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보람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0이 넘어서 춘천에 있는 한림대학에서 상을 받게 됐습니다. 특별한 직책을 맡았던 길도 없고 남보다 훌륭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고 나보다 훌륭한 사람은 내가 찾아봐도 많이 있는데 이 상을 받아도 괜찮나 주기로 했으니까 받긴 받는데 그래도 받을 자격이 뭐 있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꼭 하나가 있습니다. 민구안이 오래 사시는 동안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만 받겠다고 그랬습니다. 또 많은 어려움을 북한에 있을 때 일제시대 학도병 때문에 목숨을 빼앗길 만한 때도 한 서너 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다 넘겼습니다.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었습니다. 내 가족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고 내 제자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주었으면 뜻이 있었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도 내 가연을 듣거나 내 글을 보거나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나라 위해서 일해야겠다. 남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고생해 본 사람. 이 사람들은 상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왜? 내가 나를 위해서 고생한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날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즐겁게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지금은 행복해졌습니다. 전 여러분도 나와 같이 긴 인생을 산 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 무슨 희망을 주었는가,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는가, 그때에 나도 노력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최고의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나보다도 더 장수한 시대에 살고 있고요. 더 많은 일이 주어진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훌륭하게 감사한 뜻을 받으면서 더 많은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새로운 인생을 이제부터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번 사는 인생. 선생님의 가르침대로라면 몸은 늙어갈지언정 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교수님께서는 행복의 기준 어떻게 잡으면 좋다고 보세요? 그 행복은 모든 사람에게 다 다르게 느껴지죠. 예를 들어 말하면 젊었을 때는 즐겁게 사는 게 행복하고요. 네, 장년기에는 일하는 때니까 성공하는 사람이 행복하고요. 또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나이 들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즐겁게 살고 성공하고 보람 있게 사는 거, 이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연결된 행복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저같이 좀 나이 들고 하게 되면 인간적인 행복,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행복을 찾는 거. 그런데 그렇게 다 좀 나누는데 그래도 다 하나를 묶어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 그러면 높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만큼 행복해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의 말씀을 꼭 새겨듣고 저도 꼭 현명한 어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공한 인생이란 더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나누는 보람과 그 가치를 아는 삶이다. 교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새기면서 저는 다음 시간 더 성장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거 97세에 찍은 사진인데 예. 이런 미남자를 좀 실으라 그래서 어.